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어제 LG그룹주가 다 함께 웃었죠. LG전자가 전기차 부품 합작 법인 설립한다는 소식에 12년 만에 상한가를 갔고 나머지 그룹주들도 같이 좀 올랐습니다. LG그룹주 투자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좀 해피하시지 않으셨을까? 특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그래도 변화가 좀 선물을 받는 느낌으로 나오지 않으셨을까? 왜냐면 저희가 한 가을 때쯤이었었죠. LG전자에 대해서 상당히, 목에 힘을 줘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혹시나, 방송 참고하시고 사셨다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셨을까라고 목에 힘 주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L전자를 바라보면서 일단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사업에 대한 변화 가능성 그리고 또 애플카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부분까지도 염두하면서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왔던 애플카 관련돼서 지금 시장 분위기는 애플이 우리가 애플카로 간다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시장이 어떤 기사에 의해서 움직였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준비 이렇게 하고 있고 가지 않을까 이런 쪽에서 애플 주가도 또 최고치로 끌어내고 여러 가지 분위기를 이끌었는데 특히 애플 입장 쪽에서는 지금 약간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입장 쪽에서 이거를 뭐 애플카에 대한 얘기를 공식화할 리도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왜 저래? 왜 그냥 우리 그 조용히 좀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들썩이느냐? 이런 쪽으로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살짝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애플이 당연히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겠죠. 애플의 강점은 첫 번째는 브랜드입니다. 애플이라는 브랜드로 뭔가 계속 확장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들 계속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IT 기기죠. 지금 전기차는 그냥 IT 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이용해서 모든 IT 기기가 총합체가 돼서 전기의 힘으로 굴러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IT 기술이 집약되는 부분들인데 애플이 또 잘할 수 있는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이 결합돼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는 게 현실이고 애플 자체 쪽으로도 계속 물론 공식화되고 뭐 얘기는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2024년인가요? 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은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테슬라나 애플 모두 다 이 전기차를 통해서 우리 이제 앞으로 전기차 메이커다라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상황은 제가 보기엔 아닙니다. 자, 지난번에도 잠깐 강조드렸듯이 테슬라가 끌고 가고 애플이 만약에 다시 들어오고 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하드웨어로 만족을 할 상황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즉 애플도 그렇지만 지금 아이폰을 팔아서 아이폰으로 수익을 많이 내서 우리는 참 좋은 회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애플에 들어가는 아이폰의 어떤 서비스 측면 쪽이 좀 더 강화되고 있는 쪽이죠. 그러니까 즉 아이폰을 보시게 돼도 지금 들어가는 컨텐츠나 뭐 음악 뭐 이런 쪽이 오히려 더 매출의 비중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애플의 아이폰은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보급 쪽에 노력하고 오히려 그를 창출해서 나올 수 있는 부가 서비스 쪽이 오히려 더 가장 큰 미래다라고 하게 되면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테슬라 최근에 오토파일럿 관련돼서 처음에 한 번에 사게 되면 뭐 1,000달러인가 더 줘야 된다고 하죠. 1,000달러인가요? 10,000달러인가요? 예. 10,000달러 정도 되나요? 네, 근데 돈을 더 줘야 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좀 초기에 부담이다 싶으면은 그냥 우리 구독해라. 오토파일럿 구독 서비스로 월 얼마를 내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테슬라 입장 쪽에서는 현금 흐름이 계속 좋아지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꾸준히 들어오게 되면은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쪽도 충분히 서비스라는 측면으로 봤었을 때 일단 전기차는 팔고 거기다가 계속 이어지는 서비스를 계속 확장시켜서 앞으로의 소프트웨어 측면 쪽으로 가겠다는 입장들이 가장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으로 보게 되면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쪽에서 어떤 메이커 그리고 부품 쪽에는 강해도 약간 서비스 쪽이나 소프트웨어 쪽은 좀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계속 앞으로 이어가야 될 숙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강점이 있는 건 또 찾아봐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전장 부품 쪽으로 계속 강화시키는 거 우리나라가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속속 들여서 국내 업체들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이쪽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상당히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현대 기아차 입장 쪽에서도 어제 가장 많이 제가 들었던 얘기가 애플카 나오면 현대 기아차 완전히 경쟁에서 처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또 삼성과 애플이 붙었던 것처럼 현대 기아와 애플이 또 붙겠죠. 근데 어떤 애플카가 들어오면서 나오는 그러니까 과거에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고 거기서 삼성이 뛰어들면서
어떤 또 다른 진영을 구축했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현대기아차도 이번에 거의 비슷한 전기차 쪽의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역할 쪽에 애플이 할 수가 있고 현대기아차는 여전히 그 커진 파이 쪽에서 계속 누리겠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경쟁이 아니라 오히려 커진 시장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위협 요인이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계속 관심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종목을 또 오늘은 그 코너가 아닌가요? 김민수의 사전 노가야가 아니기 때문에 종목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네, 그래서 종목적으로 보게 되면 만도죠. 만도는 뭐 계속 언급드렸던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전장 부품 쪽의 성과가 확인되고 매출 비중이 얼만큼 차지한다라는 쪽이 확인되게 되면은 내년에 어떤 7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어부부 반도체입니다.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어부바가 아니고 어부부입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MCU라고 그러죠. 미디어 컨트롤 유닛. 네, 브라이언 형님 같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쪽이 중요한 게 이제 지금 어떤 가전 쪽이나 그리고 또 IT 쪽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비메모리 반도체의 두뇌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앞으로는 자동차, 전기차 쪽에서도 더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폭발할 것 같고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해성DS는 그렇게 무겁다고 하더라도 어제 신고가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 그 패키지죠. 반도체 패키지 쪽에서 서브프레임이라고 하는 그래가지고 금속 기판이 지지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반도체를 지지 역할을 하는데 전장 반도체 쪽에서 또 없어서는 안 될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이고 또 하나 한국 단자도 중요합니다. 종목 계속 나오네요. 오늘 크리스마스 전날이다 보니까 계속 나옵니다. 한국 단자는 초정밀 커넥터죠. 커넥터다 보니까 전기차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통신으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가장 필요한 통신 모듈과 관련돼서 앞으로 쓰임새가 훨씬 많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단자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